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강사 윤홍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2회 전기기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서지 보호장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얘는요, 우리 한국전기설비규정 KC에도 용어 정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필기 때도 슬쩍 보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기 때는요, 수변전 설비에서 이 서지 보호장치에 관해서 배우죠. 그런데 우리 수험생분들 이 문제를 딱 처음 만나면요,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실기를 공부하다 보면요, 필액이 서지 흡수기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과도가 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분류하기 위한 장치의 명칭은 무엇인가? 자, 우리 과도가 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 여기까지를 보면요. 서지 흡수기 느낌도 좀 나요. 근데 서지 흡수기는 뭐예요? 그쵸? 그 기구 내부 회로 자체에서 그 서지를 흡수하거나 완화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지 보호 장치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 접지 라인 쪽으로 빼서 바로 그 전류를 분리하기 위한 장치죠. 그렇기 때문에 서지 보호 장치, 우리 SPD라고도 약호로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답은 서지 보호 장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법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력에 관련된 문제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죠. 그렇습니다. 저 또한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력기술관리법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걸 물어보는지 한번 볼게요.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단 기본은 대통령령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법 같은 거를 이렇게 시행하거나 만들 때 한국전기설비규정 KC도요. 어디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요 가운데 빈칸을 채우시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감리업자 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그 배치 현황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찍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며칠로? 30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나왔을 때 잘 체크해서 또 혹시나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다 이러신 분들은 꼭 이런 거 한 번씩은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체크할 때는 이런 것까지도 좀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이런 것까지도 좀 하나 더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나왔네요. 우리 감전의 보호, 고장보호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내 고장, 간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필기 시험 문제는 뭐죠? 고장보호, 간접 접촉, 그리고 기본보호, 직접 접촉 이거죠. 그런데 지금 간접 접촉 방지하는 것으로서 그 기준 두 가지를 쓰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우리 바로 이 감전에 대한 보호준 고장보호는요.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한마디로 인축, 사람이나 가축한테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걸 짧게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머릿속에 절연. 절연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인축의 몸에 흐르는 고장전류를 위험하지 않은 값 이하로 제한해라.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접지 같은 거 잘하세요. 이러한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고장 전류의 지속 시간을 위험하지 않은 시간을 제한해라. 얘는 뭐예요? 그렇죠. 차단기 적절하게 잘 설치하세요. 그래서 절연 잘하세요. 접지 잘하세요. 차단기 잘 설치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말로 좀 풀어서 어떻게 흐르는 것을 방지해라. 위험하지 않은 값으로 제한해라. 고장 전류의 지속 시간을 위험하지 않은 시간으로 제한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몇 가지, 두 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전기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내용에 답하시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관연도 기출, 우리 감리 쪽 기출에 달달달달달 외우신 분들만 되는 건데 왜? 기존에 나왔던 거랑 문제가 약간 빈칸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무엇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평상시 점검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평상시 점검하는 거니까 어떤 점검? 그렇죠. 바로 일상 점검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또 나중에 바뀌어서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일상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무엇에 등을 실시하여 이상률을 확인하기 위해 평상시 점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그랬을 때는 이러한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쭉 나온 상태에서 횟수와 그리고 점검 간격을 쭉 적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거의 숫자를 전체를 외워야만 풀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놈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얘가 쓰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1에서 300까지는 월 1회 그리고 점검 간격이 요 20일 요거를 맞추는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써져 있던 거를 역으로 바꿔서 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가져간다 하시면요. 어쩔 수 없이 전체를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시퀀스 문제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논리 회로를 보고 회로들을 완성시키세요. 그런데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지금 같은 경우에 요 MC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 MC가 뭐 여기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든 어쨌든 우리 지금 자기유지 이렇게 돌아가는 라인은 당연히 램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램프는 뭐다? 단순 부하다.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식을 쓰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논리식, 우리 MC는 뭐예요? PB1과 우리 5어 합이죠. 바로 MC, 자기 자신. 요거 무너지면 안 되니까 가로쳐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PB2가 뭘로 왔어요? 부정으로. 오프 버튼이겠네요. 이렇게 부정으로 왔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어떤 거? 바로 요놈들 아래가 GL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이 GL에 발을 쓰시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봤더니 누가 봐도 여기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MC는 그대로 R을 한마디로 MC에 긍정인 A 접점을 써서 R을 키겠다는 거고 그리고 MC는 바가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여기에 GL. MC의 부정이니까 B 접점을 이용해서 GL. 그래서 우리 이 시퀀스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무슨 표시등? 그렇죠. 동작 표시등. 이거 무슨 표시등? 정지 표시등이라는 걸 바로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식 쓰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유접점 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접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 빈칸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걸 여기에 내가 키는 거 항상 스타팅 그리고 자기유지 그리고 오프 그렇다면 이쪽에 PB1이 아까 A 접점인 푸시 버튼이었죠. 그리고 PB2가 바로 부정이었죠. 그래서 B 접점 오프 버튼으로 넣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항상 나 눌렀다 뛸 거니까 자기유지가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그렇죠. GL의 B 접점인 자, GL의 B 접점이 아니죠. GL을 동작시키는 바로 MC의 B 접점이 들어가면은 실제로 내가 누르면 전류가 흐르고 MC가 여자되면서 자기유지가 되면서 동시에 RL이 이렇게 반짝 그리고 GL은 꺼지겠죠. 그런데 내가 오프 버튼 PB2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MC가 소자되면서 이 RL도 소등되겠고 그리고 이 MC는 다시 딱딱 붙으면서 GL이 점등되는 바로 기본적인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기본적인 회로를 연습하는 거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 시퀀스긴 한데 뭔가 되게 길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제일 중요한 일단 유접점에서 회로가 뭐였어요? 그렇죠. 공부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다고 5번, 안 되면 10번 이상 그려야 되는 게 인터록 회로입니다. 그러면 인터록 회로를 우리 많이 그려보신 분들은 정역 변환 회로 어때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정역 변환 회로가 어떤 거예요? 인터록에 기본이 끌려오는 회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우리 쉽게 푸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삼상 유동등기의 정역 회로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의 조건을 활용하여 미완성 도면을 완성하시오. 자, F는 정회전용 전자접기와 보조접점의 기호이며 R은 역전용의 전자접기와 보조혈의 기호이다. 그러면 F는 정회전 그리고 R은 역회전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회전 하는 중 역회전 하려면 정등기 정지시킨 다음 역회전 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요 두 개가 인터록.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딱 켰다가 그리고 다시 껐다가 다시 킬 수 있다. 이러한 의미죠. 그래서 항상 우리 뭐예요? 푸시 버튼 그리고 자기유지 그리고 인터록.
자, 그리고 정회전 램프 W가 점등하며 역회전식 램프 Y가 점등하고 정지시에 G램프가 점등한다. 지금 정회전용을 W로, 역회전용을 Y로, 정지를 G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네요. 과부하시 모든 전등기가 정지하며 그리고 G램프가 점등한다. 오, 과부하 우리 열동회전기가 걸려있나 봐요. 그리고 정회전용 누른 버튼 스위치 ON, F 명칭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회전용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ON 써라 뭐 이렇게 나오면요. 뭐 정온 이렇게 써야 되는데 좀 더 명확하게 주어졌네요. 자, 역회전용 누른 버튼 스위치 ON, R은 A 접점을 각각 한 개씩 사용하면 설명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양도 나왔다고 하네요. 시험에선. 정회전용 전자접촉기 FA 접점과 역회전용 전자접촉기 FRA 접점은 각각 한 개씩 사용하며 정회전용 전자접촉기 B와 역회전용 전자접촉기 FN은 두 개씩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하고 봤더니 지금 주회로와 바로 보조회로를 연결하는 건데요. 일단 주회로, 우리 정회전과 역회전을 만들 때 어떤 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전자접촉기가 이렇게 있다면 한 상을 고정하고 선생님, 저는 첫 번째 상을 고정할래요.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상을 고정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로? 세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로? 두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선생님, 전 가운데 상을 고정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를 세 번째로, 세 번째를 첫 번째로 바꾸셔도 모두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회로 같은 경우는 지금 봤더니 여기 정회전용이 있어. 우리 정회전용 일단 항상 스타팅, 자기유지, 인터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뭘 써요? 정회전용인 ON, F. 넘어갔어요. 그렇죠? 시험지엔 좀 더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뭐예요? 자기유지인 F가 들어가겠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거? 그렇죠. 바로 인터록이니까 남의 거에 B 접점. 그리고 오른쪽에는 얘도 켜야 되니까 ON, R. 그리고 자기유지 필요하죠. R. 그리고 남의 거에 B 접점이니까 이렇게 F. 그리고 이쪽은 그렇죠. 우리 정지.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이 너무 친절했어요. 어떻게? 요거 총 각각 두 개씩. 그리고 요거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씩은 다 썼네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다가 R. 여기다가 F에 각각의 B접점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 각각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시험 문제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시험 문제 항상 조건이 중요합니다. 뭐가 또 중요하냐? 만약에 이 모양을 줬을 때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 뭐 다시 B 이런 게 있었다 하면은 나도 다시 B를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쓰셔도 절대 무관하다는 거. 일반적으로는 이 접점의 위치, 여긴 동그라미가 좀 없네. 이 접점의 위치 있죠. 이 점점의 위치에 따라서 오른쪽은 뭐다? A접점, 왼쪽은 뭐다? B접점. 그게 일단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리면 A접점이라는 의미가 통용이 되는 거고, 왼쪽에 있으면 B접점의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다시 B 이런 걸 보통은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조건에 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써주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철강회사에서 천장 크레인의 건상용 전동기에 의해서 하중 80톤을 건상속도 분당 2m로 건상 들어올리려고 합니다. 이때 건상용 전동기의 출력이 얼마가 필요하냐? 단 효율은 70%라고 줬네요. 우리가 건상기에 사용하는 전동기 동력 또는 용량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죠. 9.8을 이용하는 방법, W, 이게 W로 쓰기도 하고 G로 쓰기도 하는데 하중이니까 WV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6.12의 2타 WV 이렇게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여유계수를 주면 곱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여유계수를 주지 않았으니까 생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공식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 속도가 그렇죠. 여기 속도가 얘는
초당 속도 미터 퍼 세크. 자, 요렇게 계산 6.12로 계산할 때 속도는 분당 속도죠. 미터 퍼 미니트.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초당으로 계산할 거냐, 분당으로 계산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권상 속도가 분당 2m니까 분당을 이용해서 요 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6.12 2타분의 WV 또는 이거 뭐 W 대신에 하중 G라고도 쓰니까 문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게, 하중이고 톤을 사용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게 하중은 80톤 넣으시면 되고 속도는 분당 2m가 되겠고요. 6.12에 0.7 효율 곱하셔서 계산하시면 37.348이 나와서 결국은 37.35kW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는 아예 9.8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대신에 여기다가는 초당 속도를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9.8에 무게 하중은 똑같이 80톤 곱하기 대신에 속도에다가 분당 2니까 초당 속도로 따지면 2를 60으로 나누면 되겠죠. 60분의 2 이렇게 넣고 효율은 0.7 이렇게 계산하셔도 요 수치가 약간 오차는 생기겠죠.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 6.12로 계산한 거랑 소수점의 뒤에 오차가 좀 생기긴 하겠지만 이렇게 해도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지선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선을 가설하여 전주에 가해진 수평장력 1000kg을 지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지지선, 이 지지선이 지선이겠죠. 지선과 지표면의 설치 각도가 30도, 지지선의 소선 한 가닥의 인장 하중은 440kg, 안전율이 3이라면 지선을 몇 가닥 사용하면 되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선의 가닥수 물어보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 지선에 관련된 문제는 예전에는 원래 전기 공사기사에 주로 출제됐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이번에는 우리 전기 기사에 출제가 됐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그림이 출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험 보신 분들이 정확히 그림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지 못해서 저희가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림을 생략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그림이 좀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 지선에 대해서 그림을 잠깐만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전주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자, 전주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봇대죠, 전봇대. 이때 이 전봇대가 지금 수평으로 장력을 받고 있답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전선이 가설이 돼서 전선이 당기는 힘을 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선을 지탱하다 보니까 이 상태로 계속 놔두게 되면 전봇대가 이쪽으로 힘을 계속 받으니까 쓰러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전주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강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전주에 가해지고 있는 수평 장력, 이걸 T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장력과 똑같은 힘의 크기로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그렇죠? 이렇게 당겨주면 이 전주는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공에서 당겨주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요 힘을 기준으로 땅에다가 자, 이렇게 철선을 박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의 힘을 얘가 지탱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때 요 지탱해주는 요 철선을 우리가 지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때 이 지선이 얘가 당겨주는 힘, 요게 지선의 장력이라고 해서 이걸 T0라고 한다면 요게 얼마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요걸 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지선에 작용하는 장력, 다시 말하면 요 힘을 이쪽으로 지탱하려면 얼마의 힘으로 당겨주고 있어야 되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1000kg라면 반대로 당기면 똑같이 1000kg로 당겨주면 되겠지만 이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사실은 1000kg와는 다른 힘이 작용할 겁니다. 그게 얼마냐라는 게 중요한데 이때
출제자가 각도를 어디로 주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이 전주와 벌어진 각도 여기를 세타라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타 각도를 주면서 지선에 작용하는 장력이나 또는 지선의 가닥수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요만큼의 힘이 T라고 가정했을 때 요 수직선을 내려갔으니까 요 전주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도 얘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를 T라고 한번 본다면 요 직각 삼각형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 직각 삼각형에서 T0와 T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T0분의 T의 관계는 결국 여기를 세타로 본다면 이게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지선에 작용하는 장력 T0를 구하겠다라고 하면 T0는 사인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전주에 작용하는 수평 장력을 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눠서 요걸 가지고 지선에 얼마의 힘이 필요한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각도로 나왔을 때는 요 사인 세타로 나눠줘서 계산한다는 거 요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자, 각도를 여기를 세타로 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똑같이 요 길이는 얘와 똑같은 길이니까 T라고 보신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선의 장력 T0와 수평 장력 T의 관계는 요번에는 여기가 세타니까 결국 빗변과 밑변의 B가 되는 거죠.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지선의 장력 T0는 코사인 세타분의 T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각도가 전주와의 각도냐 지표면과의 각도냐 거기에 따라서 여기가 사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코사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이제 그림은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여기가 이렇게 지표면과의 설치각이 30도라고 나왔었다는 것은 다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와의 각도가 아니라 지표면과의 각도를 30도로 줬으니까 여기를 줬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30도로 준 거라고 보시고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바로 지선에 작용하는 장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선은 수평 장력 1000kg에 대해서 30도 각도로 코사인 30도를 나눠준 만큼 즉 1154.7kg의 힘을 버텨주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얘가 1000kg로 당기면 반대 방향도 1000kg로 당겨주면 되는데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당길 거니까 얘는 얼마예요? 1154.7kg의 힘으로 당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만큼의 힘을 지탱하기 위해서 몇 가닥의 지선을 써야 되느냐? 근데 한 가닥당 440kg의 힘을 버틸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1154.7kg를 440으로 나눠주시면 필요한 가닥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전율이 3으로 줬다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이 계산값보다 3배 더 안전하게 설치하세요라는 뜻이죠. 따라서 안전율을 곱해주시게 되면 총 7.87 가닥수가 나오게 되고요. 지선 가닥수는 소수점이 생길 수가 없는 거니까 무조건 절상을 해서 8가닥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율이 적용된다는 것도 좀 조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단락전류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154kV 변전소에서 모선의 전력계통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100메가 기준으로 2.34%라고 줬고요. 이때 154 선로에 대한 삼상 단락전류 구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삼상 단락전류 구할 때 기본적으로 단락전류 퍼센트법은 퍼센트 Z분의 100 곱하기 전격전류 IN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런데 항상 시험에는 전격전류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전격전류는 3상이니까 루트 3 V분의 용량 PN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숫자만 대입하시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2.34%라고 줬죠. 2.34%분의 100에다가 루트 3, V는 154. 여기 용량은 바로 기준 용량이니까 100메가를 넣으시면 되겠죠. 자, 출제자가 단락 전류를 킬로암페어, 카로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100메가를 넣으시면 얘가 메가볼트 암페어하고 154가 킬로볼트니까 메가를 킬로로 나누면 그대로 킬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퍼센트가 2.34 분의 100 곱하기 루트 3배에 전압은 154 용량은 100메가니까 100에다가 얘가 154 킬로니까 나도 킬로로 맞추겠다. 그래서 10의 3승 이렇게 하시면 요 나온 값은 그냥 암페어가 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공세개 지워서 최종 정답을 적으셔도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여기를 10의 3승 하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공세개 지우시나 아니면 애초에 10의 3승을 생략하시나 똑같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부동률에 관한 문제네요. 표와 같은 수용가 ABC에다가 공급하는 배전솔로의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700kg, 이때 수용가의 부동률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용가에 대해서 설비 용량을 줬고요. 400, 500, 500, 그 다음에 각각의 수용률을 줬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률 그러면 우리 어떻게 기억하세요? 부동률은 각각의 최대 전력의 합을 합성한 최대 전력으로 나누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부동률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각각의 최대 전력이란 출제자가 A 설비의 최대 전력, B의 최대, C의 최대를 줬다면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시지만 그게 아니라 설비 용량을 줬을 때는 각각의 설비 용량의 수용률을 곱한 값이 바로 그렇죠. 최대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합하라 그랬으니까 합해 주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A 부하는 설비 용량의 수용률 둘이 곱하시고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곱해서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400에 0.6, 500에 0.7, 500에 0.78을 각각 곱해서 더한 다음에 합성 최대는 바로 700kg라고 줬으니까 700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1.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4가 답이 되겠죠. 그리고 부동률은 단위가 없습니다. 뭐 퍼센트나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1.4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 필기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그죠? 이렇게 실기에서도 가끔 우리의 그 허를 찌르듯이 우리가 필기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필기를 열심히 통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데서 당황하셔가지고 실수하거나 또는 공식이 가물가물해서 틀리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대비해서 필기에서 배웠던 공식들도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430 스퀘어 ACSR 반지름이 14.6mm랍니다. 전선에 반지름을 줬고요. 그림과 같이 배치되어 완전 연가된 송전선로가 있다. 지금 이 동그라미가 전선입니다. 전선 3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건 옆으로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배치는 지금 수평 배치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때 인덕턴스가 얼마인지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고요. 이때 전선과 전선 간의 선간 거리가 8.5m씩 떨어져 있죠. 그러면 얘네 둘은 8.5m고 얘도 8.5m지만 얘하고 얘는 얼마 떨어진 겁니까? 그렇죠. 8.5m에 2배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선간 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린 요 세 개의 선간 거리를 평균을 내야 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등가 선간 거리 또는 기하 평균 거리라고도 하죠. 우리 등가 선간 거리라고 해볼까요? 등가 선간 거리를 D라고 한다면 물론 얘를 갖다가 8.7 곱하기 또 8.5네요. 8.5 곱하기 8.5 곱하기 그 다음에 얘네 둘은 2배니까 8.5의 2배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 곱했으니까 3승근 루트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요 과정을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3승근 루트 2에다가 한 변의 길이만 곱하면 되죠. 그럼 한 변의 길이 8.5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된 등가선간 거리가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계산해서 10.71m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등가선간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인덕턴스를 구하시면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D라는 식으로 구하면 되죠. 이때 여기 D에는 바로 여기서 계산된 등가선간 거리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 요 반지름 자리에다가는 전선의 반지름을 넣으셔야 되는데, 이때 조심하실 건 전선의 반지름은 14.6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얘는 밀리미터고 선간 거리는 미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얘는 단위가 미터로 돼 있는 거고 얘가 밀리미터죠. 그럼 위아래 단위가 맞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미터로 계산하겠다. 그러면 위에 10.71 넣으시고 밑에는 14.6에다가 미리를 바꿔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넣으시거나 아니면 위아래 둘 다 밀리미터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10의 3승을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둘 다 정답이에요. 위에 10의 3승 하시거나 아니면 밑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하시거나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지금 위에 3승 했으니까 요건 빼시고 이렇게 해서 요거 빼버리고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1.369가 나와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정리해서 1.37 미리 헬리 퍼 킬로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등가선간 거리 구하신 다음에 요 인덕턴스 공식에 대입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위아래 단위를 맞춘다는 거 그것만 잘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역시 우리 1차 필기에서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임피던스 등가 변환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이번 시험은 희한하게 이렇게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도 필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A 회로, Y 결선 요 회로를 오른쪽 B 회로인 델타 결선 회로로 등가 변환하려고 하는데 이때 요 AB, BC, CA의 크기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이때 요 Y 결선에서 ABC의 크기가 2, 2, 6이래요. 지금 얘가 2, RB도 2, RC가 6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Y 결선된 상태에서 델타로 바꾸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바꿀 때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요 델타 결선 안에다가 이렇게 Y 결선을 그리신 다음에 먼저 RAB를 구하려면 일단 얘가 바라보는 꼭지점 RAB가 바라보는 꼭지점이 C점이죠. 그러면 RAB를 구할 때는 밑에다가 RC를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AB죠. RBC를 구할 때는 요 RBC가 바라보는 꼭지점이 A점이죠. RA를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RCA를 구할 때는 요 CA가 바라보는 꼭지점 R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델타 결선에서 자기 자신이 정면으로 바라보는 꼭지점에 있는 임피던스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신 다음에 이제 위에 뭘 넣느냐? 우리가 보통 돌려 곱한다라고 하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됩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요 위에 들어가는 값은 다시 말씀드리면 RA 곱하기 RB 플러스 RB 곱하기 RC 플러스 RC 곱하기 R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돼서 돌아가면서 곱한다, 그래서 돌려 곱한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여기다 뭐 넣으면 돼요? 2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6 더하기 6 곱하기 2가 들어간다 이거고요. 밑에다가는 RAB 구할 때는 바라보는 꼭지점이 RC니까 6을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렇죠? 여기는 6이 들어가면 되고요. 요 자리에는 RA니까 2가 들어가면 되고 여기도 2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내용이 뒤에 보시면 자, 답안 작성하실 때 요 공식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식은 쓰실 필요 없지만 이렇게 밑에 6을 집어넣으시고 2를 집어넣고 2를 집어넣으신 다음에 분자에는 똑같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똑같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 4.67, 14, 14오음이 나와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접지저항에 관한 문제고 이건 콜라우시 브리지법 문제가 되겠죠. 세 개의 접지판 상호 간의 저항을 측정했더니 그림과 같이 G1과 G2 사이가 30, 여기 G1, G2 사이가 35옴, G2와 G3 사이가 50, 그 다음에 G1과 G3 이 사이가 45옴 저항이 나왔답니다. 그렇다면 G3에 대한 접지저항 값이 얼마냐? 이 부분의 접지저항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항상 구하고자 하는 접지저항 R3라고 한다면 무조건 콜라우시 브리지법 뭐예요? 2로 나누시고, 자, G3 입장에서 얘랑 가까이 붙은 애들은 더하고 멀리 떨어진 애는 빼는 거죠. 그래서 40과 50은 더하고 40 더하기 50 빼기 3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건 더하고 먼 거는 뺀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끝납니다. 여기 35옴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양수 펌프에 관한 문제인데, 요 문제가 그나마, 뭐 잘 푸신 분들은 뭐 거의 다 잘 푸셨겠지만, 좀 몇몇 분께서는 실수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단 양수 펌프에서 1시간에 18세제곱미터 또는 18입방메타라고 하죠. 18입방메타로 솟아 나오고 있는 지하수가 있답니다. 자, 1시간 동안 18입방메타 물이 땅에서 솟아나오고 있대요. 그 물을 5m 높이까지 배수 올려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5kW짜리 전동기를 사용할 건데 매 시간당 몇 분씩 운전해야 되느냐, 몇 분씩 운전해야 되는지 그 분을 물어본 거죠. 과연 몇 분 동안 저 양수 펌프를 가동해야 저만큼의 물을 퍼올릴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단 펌프의 효율은 75%고요. 관로의 손실에 따른 계수가 1.1이니까 손실 때문에 우리가 여유를 1.1배 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여유 계수 K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실수하신 분들이 뭐냐면 1시간에 18입방메타가 물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양수량 Q가 원래는 이게 단위가 뭡니까? 양수량의 단위가 미터 3승 퍼 미니츠 분당 양수량으로 본다면 1분 동안에 몇 입방메타 물이 퍼올라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단위는 맞죠. 단위는 맞는데 1시간 동안에 18입방메타가 나오니까 18세제곱미터를 분으로 바꿔야 되니까 60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게 Q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Q를 적용해버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나는 요 18입방메타의 물을, 발음이 좀 안 좋네요. 18이라고 합시다. 18입방메타 물을 60으로 나눈 만큼을 Q로 적용한다는 얘기는 60분 동안 가동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몇 분간 운전하느냐? 60분이 되는 거죠. 이건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물어볼 계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몇 분간 운전할 거냐는 것은 여기 60이 아니라 여기 시간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요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미지값이니까 우린 여기를 시간 T로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를 지금 구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요 18입방메타 물은 총 1시간 동안에 나오는 물의 양은 맞지만 내가 얘를 몇 분 동안 가동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요 나머지 조건 가지고 찾아야 된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해설을 보시기 전에 요런 얘기 한번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자, 양수 펌프 얘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양수 펌프의 우리가 전동기 용량 구하는 방법은 분으로 계산할 때 6.12 이타 높이 H의 양수량 Q 여유계수 K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출제자가 주어진 조건을 잘 보시면 요 전동기 동력 P는 지금 전동기가 5kW짜리 전동기라 그랬어요. 얘가 5kW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율 2타는 문제 보시면 효율이 75%라 그랬죠. 0.75. 그 다음에 K. 아까 손실에 따른 계수가 1.1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H, 양정, 높이죠. 높이는 지금 지하수를 5m 높이로 올린다 그랬어요.
자, 그럼 잘 보시면 지금 출제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값이 P값 줬죠? 높이 줬죠? 6.12는 상수고요. 효율 줬죠? K 다 줬죠? Q가 문제입니다. Q가 문제인데 이 Q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분의 18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미 시간이 돼버리는 거니까 몇 분 동안 운전합니까? 나는 60분, 1시간 내내 운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물을 퍼올리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똑같은 18 입방메타 물이 나오더라도 내가 얘를 1분만 가동할 수도 있고 2분 가동할 수도 있고 10분을 가동할 수 있고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는 t초라고 가정하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Q에다가 요걸 집어넣어서 요 t를 찾아내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요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답안 작성하실 때 꼭 뭐 이항 정리 안 하시더라도 요 P 자리에 5kW는 6.12에 효율이 0.75 분의 높이 H는 5m 곱하기 Q 자리에 얘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얼마인지 모르는 T분의 18 입방메타. 자, 여유계수 K는 1.1배. 이렇게 식을 쓰시고 요 식에서 결국 뭐 계산기로 솔브 기능 이용하셔서 T값을 찾으시면 최종 T값이 얼마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단위는 당연히 분이 되겠죠. 6.1을 썼기 때문에 분을 기준하는 거니까 요 계산된 T값을 찾아내서 답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 Q가 요게 18 입방메타가 최적이니까 부피니까 부피를 V라고 보고 T분의 V로 놔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P는 6.12 2타분의 HQ의 여유계수 K인데 이때 여기 Q 자리에 T분의 V라고 하는 값을 넣은 거죠. 요게 V는 부피니까 요게 18이 되는 거고 요 T를 우리가 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T에 대해서만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게 번분수니까 T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결국 밖으로 나가게 되면 P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P가 요 분모로 들어가게 돼서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리해 보시면 그때 H는 높이가 5m, 부피는 18, 여유계수가 1.1배, 전력 P가 5kW짜리 전동기고요. 6.12에 효율까지 적용하셔서 4.31분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전동기를 이용한다면 이 전동기 가지고 이 조건대로 운전한다면 1시간 동안에 전동기를 4.31분 양수 펌프를 가동하고 나머지는 가만히 놀고 있어도 된다는 거야. 그죠? 쉬고 있다가 또 물이 차게 되면 또 다시 4.3일 동안에 웅 가동해서 18 입방메타 물을 퍼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Q를 요렇게 적용하셔서 그죠? 그러니까 Q 값을 시간 T분의 부피, 최적 V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적용하셔서 V를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관계식에서 Q를 잘 생각하셔서 요렇게 식을 정리한 다음에 T를 찾아내셔도 똑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조금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냥 Q 자체를 18로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문제는 바로 펀데스 실내 조명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실내 조명 문제, 펀데스 문제 풀 때 꼭 기억하실 거 하나만 주의하자. 뭐라고 했었죠? 이등용 문제 해결할 때 꼭 주의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바로 이등용 형광등이라는 겁니다. 32W 이등용 문제이기 때문에 펀데스를 풀 때 광속 F를 주의하시면서 가볍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가로가 12m라고 줬어요. X가 12m, 세로 18m. 사무실의 조도를 200럭스, 즉 조도의 크기가 200럭스라고 했을 때 32W 이등용 형광등의 광속이, 이 이등용 세트의 광속이 3600이라는 건 F의 크기가 얼마다? 3600으로 해결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필요한 형광등 수량의 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득으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개라고 주었으니까 그냥 숫자 마지막에다 단위를 개로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명률의 크기는 50%, 감광 보상률의 크기는 1.3이라고 주어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가볍게 숫자만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과정 보면
보시는 것처럼 등기구의 개수는 펀데스니까 FU분의 DES 가볍게 숫자 대입하면 F는 3,600, 그 다음에 조명률 U는 0.5, 그 다음 감광호상률 D는 1.3, 조도의 크기는 그렇죠. 200럭스라고 줬을 때 가로와 세로 12m와 18m를 대입하시면 되니까 계산기 뚫리면 31.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값은 얼마 된다? 그렇죠. 절상하시니까 32등 또는 32개가 된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바로 심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와 좀 우리가 흔하게 접하기 어려운 소방 관련된 심벌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를 좀 주의하시면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SC 0301에 따라서 표준품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음 그림 기호에 따라서 명칭을 쓰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주어진 조건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경보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첨자가 G가 붙으면 그라운드 또는 어스를 뜻하기 때문에 누전 경보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여기 F가 붙었네요. 파이어, 화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누전 화재 경보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자, 가장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고 다른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심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얘는 뭐가 B가 붙었다는 거죠. 이 첨자 B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죠? 그렇죠. 배선용 차단기. 브레이커니까 차단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배선용 차단기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B 대신 E가 나오면 누전 차단기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문제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이 문제 나올 때 여기다 이제 여기 극수가 나올 수도 있고 프레임 전류나 전격 전류 같은 것들이 방기될 수 있긴 한데 이 문제에서는 특별히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B가 나오면 배선용 차단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조건 보시면 선로의 길이 3km고요. 전기 방식 3상 3선식. 말단에 부하가 있는데 조건은 1000kW, 역률 0.8. 물론 지상 부하죠. 여기까지가 뭐죠? 콘덴서 설치 전에 부하 조건이고, 두 번째,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률을 뭐죠? 100% 1로 계산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마음속으로 여기가 세타 1이 0.8, 세타 2가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문구에 바로 전력용 콘덴서, 그러니까 콘덴서를 설치했다. 계산을 설치한 거죠. 설치했을 때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은 개선 전에 몇 프로입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콘덴서 설치 후 전압 강화를 이 다시라고 합니다. 이 다시는 그러면 콘덴서 설치 전 그냥 2죠. 이거의 몇 배입니까? 퍼센트가 몇 배? 네모 물어본 거죠. 그러면 네모 값을 구하고 싶어요. 누가 넘어가요? 2가 넘어갑니다. 이때 2가 뭐라고 했죠? 콘덴서 설치 전에 전압 강화. 그리고 퍼센트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 일단은 문구를 읽고 그죠? 이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분자에 다시니까 콘덴서 설치 후 전압 강화. 분모에는 콘덴서 설치 전에 전압 강화. 그러면 전압 강화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셨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풀이 방법은 정석 FM이죠. 그러면 전압 강화 구하는 기본 공식은 여기도 나왔지만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X 사인 세타. 그러면 이런 공식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공식 있죠. 우리는 V분의 P 가로 열고 뭐죠? 그렇습니다.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그래서 전압가가 두 개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우리 풀이는 정석 N쪽에 있는 공식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콘덴서 설치 전, 설치 후가 있으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전류값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 세타가 달라질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풀이 과정이 길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정석이고요. 우리는 이제 정석을 푼 다음에 가볍게 푸는 약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항값 풀고 있죠.
문제 조건에 실수가 저항이죠. 그리고 허수가 리액턴스 값. 근데 단위가 온파 킬로미터니까 문제에서 길이 3km를 곱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저항값 얼마입니까? 네, 0.3에다가 3km, 0.9. 리액턴스 값은 0.4에다 3km, 1.2 보이시죠? 그리고 전압 강화 공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달라진댔죠? 전류하고 세타 값. 먼저 제목 개선 전, 다른 말로 뭐죠?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 설치 전 전류. 설치 전의 전류는 역률이 0.8이죠. 그죠? 여기가 0.8. 우리가 이런 거 아시죠? 3상의 전류가는 기본 공식은 루트 3 V 코사인 세타의 P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달라집니다. 전압과 전력은 똑같죠. 문제 조건에 전압은 6,000, 전력은 1000kW. 다만 단위가 이런 거 아시죠? 암페어 넣으면 여기가 볼트고 와트니까 이래야지 암페어 나오는 거니까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가 10의 3승 들어갔죠? 여기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기 때려서 120.28.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력용 콘덴서 설치 전의 전류. 그러면 그 다음 뭐죠? 설치 후 전류를 구하셔야겠죠? 바로 역률 개선 후, 다른 말로 전력용 콘덴서 설치 후 I2. 여기가 바뀌는 거 여기만.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세타2는 1이라고 했으니까 1 들어가시면 96.23. 계산기 때리면 돼요. 그래서 먼저 역률 개선 전 전압 강화 이 원이라고 했죠. 이거는 뭐 기호니까요. 그리고 여기를 E2. 그래서 전압 강화 거는데 여기가 달라지는 거죠. I1, 세타1. 그래서 I1 자리에다가 방금 구한 거 120.28, 0.8.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얼마죠? 0.6. 그래서 30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역률 개선 후 전력용 콘덴서 설치 후 전압 강화 E2라고 하고 여기 I2는 세타2는 1이죠. 코사인이 1이면 사인은 0. 그래서 여기는 계산기에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거 아까 I2는 96.23이니까 섬세하죠. 셋째 자리 반올림은 150.01. 그래서 마지막 이게 중요한 거죠. 아, 문제 조건에 이게서 저는 아까 다시 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곱하기 100. 분자에다가 콘덴서 설치 후 전압 강화 150. 분모에는 설치 전 하면 50%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걸 정석이라고 하고요. 보통 시험장 가면 시간이 좀 부족하죠. 보통 시간이 부족한 시험들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면 전력용 콘덴서 설치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은 개선 전 몇 프로입니까?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이런 타법이죠. 네모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네모는 넘어가면 2분의 2 다시가 돼.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다시는 뭐죠? 콘덴서 설치 후 전압 강화. 우리는 요거 쓸 겁니다. 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전압과 전력은 똑같고 여기가 바뀌는 거죠. 지금 분자에 뭐 들어야 돼요? 콘덴서 설치 후 전압 강화 1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우리는 일단 계산 과정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전압은 6,000. 자, 전압은 6,000. 자, 6,000. 그리고 전력은 와트가 오니까 1,000에다가 10의 3승. 10의 3승. 10의 3승. 자, 이렇게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R. 자, 좁으니까 암산할게요. 0.3에 3 곱하면 0.9. 그 다음에 X는 1.2.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예요? 탄젠트라 하면 코사인 분의 사인. 그런데 분자는 세타2니까 1. 코사인 1이면 사인은 0이네. 그러면 이것도 0이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계산기로 요거 필요 없고 요것만.
그리고 물론 곱하기 100. 자, 분모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콘덴서 설치 전 6,000, 그 다음에 1,000 하고 10의 3승, 10의 3승 이렇게. 자, 이어봤습니다. 10의 3승. 그리고 가로 열고 똑같죠? R은 0.9, 1점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는 뭐 들어가는 거예요? 세타원이니까 탄젠트는 코사인에서 0.8분의 0.6. 그러면 계산기로 풀 때는 어차피 이거 약분되니까 필요 없고 요것만 풀어서 하시면 이것도 똑같이 뭐죠? 50%가 나와야 되죠. 이런 건 이제 약식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전력 손실. 그러면 전력 손실은 3선식이니까 가닥수가 몇 가닥? 3가닥. 공식은 뭐죠? 3i제곱 r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바로 전력 손실 구하는 건데요. 이해되시죠? 역률 개선 전 전력 손실을 책에서는 지금 화면에서는 PL1이라고 했습니다. 콘덴서 설치 전, 콘덴서 설치 후 역률 개선 후 전력 손실을 PL2라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은 뭐가 돼야 돼요? 분자에다가 바로 PL2 들어오고 분모에다가 PL1하고 곱하기 100 때리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건 정석, 전력 손실은 3가닥이니까 3i제곱 r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습니다. 전류값이 달라지겠죠? 아까 우리는 콘덴서 설치 전에 전류가 I1값 120.28이라고 언급했죠. 그거 그대로 이용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거. 그리고 R값은 0.9 이해되시죠? 3kg니까. 그래서 약 39061.65.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I2 자리에다가 96.23 해서 0.9 곱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넣어서 곱하기 하면 64. 그래서 약 정확히 64.1%죠. 01%. 자, 근데 이것도 약식으로 한번 풀어주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전력용 콘덴서 전력 손실을 갖다가 PL-라고 부르자. 그러면 콘덴서 설치 전을 PL이야. 몇 배입니까? 요 네모. 그럼 우리는 네모는 넘어가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마무리 곱하기 100을 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책에 있는 풀이는 정석 FM이고요. 이런 거 기억나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역률 개선 후 전력 손실은 그죠? 기존에 전력 손실에다가 뭐 곱하는 거예요? 이거 제곱. 이때 이거 기억나세요? 분모에 뭐죠? 결과가 작아지려면 코사인 세타2, 코사인 세타1 이런 공식 아시죠? 그러면 요거 넘어가게 되면 지금 요 꼴이 뭐예요? 그렇군. 요 꼴이 지금 당연히 뭐죠? 요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다가 제곱 들어갑니다. 밑에가 코사인 세타2 얼마일까요? 1. 분자가 세타전 0.8.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00. 때리면 이거 64%가 나오겠죠. 이런 거 우리가 약식. 화면에 보이는 이 풀이 가족은 정석물. 둘 다 인정해 주겠죠. 그래서 정석은 좀 시간이 좀 길 것 같아서 지금 또 하나의 풀이 약식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문구에 이 문구를 잘 해석해서 뭘 물어봤는가 이해하시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런 거는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건데요. 삼상 회로에서 계정기 동작에 필요한 영상 전류 검출 방법. 그래서 3가지 쓰는 건데 화면에 4개 나왔지만 이 중에서 3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거 쉬운 거 그죠? 1번 ZCT. 근데 명칭을 쓰는 게 좋으니까 우리는 야코보다는 1번 영상 별리기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그림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림, 이렇게 그림 나오는 거, 이게 우리가 뭐죠? ZCT, 이른바 영상 변류기 방식. 좋죠? 자, 두 번째는 CT 잔류회로 줄인 거고, 가로 안에 플레임. CT Y결선 잔류회로 방식. 물론 약간의 글자가 빠져도 그죠? 마음씨 좋은 최수점 위원들은 다 오케이 해줄 겁니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CT Y결선 잔류회로는 각상에 이렇게 CT가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은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죠?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 자, 요 세 개가 바로 뭐죠? OCR. 그리고 여기가 단락해서 바로 이렇게, 여기가 바로 OCGR. 물론 뭐 접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CT Y결선 잔류회로 방식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림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명칭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죠. 세 번째, 변압기 중성점 접지선 CT 방식인데, 이거는 현장 실무용이라 좀 어렵죠. 우리는 이런 거. 그래서 변압기 2차가 Y결선이면 우리가 접지, 요즘에는 이제 보호 접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CT를 설치해서 우리가 바로 영상 전류 검찰하는 거. 이걸 보통 이제 현장에서는 NCT라고 합니다. 중성점 변류기 방식. 여기서는 3번에 뭐 변압기 중성점 접지 CT인데, 이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이니까 기본적으로 NCT 중성점 변류기 방식인데, 저랑 수업 들으신 분들은 뭐 3번보다는 그죠? 4번. 3권선 CT 방식. 그래서 우리는 3권선 CT 방식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기술사 영역이라서 굳이 뭐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서로 마이너스 컴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찍 해갖고, 여기에 뭐죠? OCR 3개. 그리고 여기는 이거죠? 이렇게 서로 직렬로 연결됩니다. 직렬로.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여기에 그죠? 이른바 OCGR. 그래갖고, 요게 바로 뭐죠? 그 어렵다는 3권선 CT 방식인데, 우리 영역은 아니에요. 그건 기술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는 그죠? 명칭 쓰는 거니까 그림은 이해하려고 한 거고 별거 없죠. 다만 이제 이왕 건드렸으니까 왜 3권선이라고 하냐면, 여기 케이블이 1차고요. 여기 2차고요. 여기가 3차. 그래서 이걸 3권선 CT라고 합니다. 뭐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죠? 고민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랑 수업을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를 갖다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리는데, 일단은 그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 그대로, 즉 조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그죠? 모든 교육기관이 다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그랬죠. 그런데 원래는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풀이는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단 증가하는 부하 역률 1이다. 대부분 지금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죠? 다 이렇게 풀고 있어서 수업 시간에 조금 우리가 좀 뭐랄까 저만의 외침을 좀 언급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풀려면, 화면에 보이는 거 풀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보통 다 빠져도 이렇게 풀어요.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백투도를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다 할게요. 백투도. 변압기 용량이 100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하가 60에 100이다. 당연히 변압기가 100이니까 부하가 100을 넘어갈 수 없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그림 그려볼게요. 우리는
벡터 그릴 때 그냥 가로, 세로, 빗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0.8입니다. 0.6. 자, 여기 100 나왔죠. 여기가 100. 피상전력 100.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예요? 60 되는 거 보이죠? 여기에다가 코사인 0.6 곱하면 그러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해요. 여기는 당연히 80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100에다가 사인 0.8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자, 문제 보시면 두 번째, 변압기 전 용량까지 공급한다. 이런 뜻이 뭐라 했죠? 피상전력 일정에. 그러면 여기다가 보조선 이렇게 원주상을 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피상전력이 일정하니까 바로 요거랑 똑같은 100과 똑같은 이런 그림을 그리면 이게 바로 뭐죠? 피상전력 일정. 근데 문제에서 이때 세타2가 뭐죠? 0.9라고 났습니다. 여기 0.9다 이렇게. 그래서 좀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여기를 똑똑똑 나누면 요게 바로 두 번째 문제에 해당되는 델타 P죠. 지금 이 문제는 이 상태에서 콘덴서 용량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1번 콘덴서 용량이죠. 그러면 이런 벡터들을 그리게 되면 콘덴서가 어디냐면 여기가 콘덴서예요. 여기. 바로 요 크기가 지금 구하는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 콘덴서 용량은 수업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쓰는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를 갖다가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여기를 2번. 그러면 콘덴서 용량은 1번 빼기 2번이죠. 이게 1번 빼기 2번. 해서 1번 빼기 2번이니까 자, 1번은 자, 1번 보이세요? 여기 가로가 60이죠. 유효전력. 60이고 요 높이가 1번이니까 각은 0.6. 이거 1번이 무효전력이니까 뭐죠? P 탄젠트. 그래서 60 곱하기 탄젠트가 뭐죠? 0.6에 0.8. 그 다음에 빼기 들어갑니다. 2번은 요 작은 삼각형. 근데 역률이 0.9니까 요 무효전력은 P 60 곱하기 0.9 하고 루트 1 마이너스 0.9 제곱. 이게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거죠. 이게 60이 P니까 P 앞으로 나가면 이거랑 똑같은 거죠. P 탄젠트 세타 1 탄젠트 세타 2.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아마 50.9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이 빨간 거 조건이 없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답이 맞다고 외치는 주의인데 대부분 전부 다 그죠? 이 조건이 없어도 다 이렇게 안 쓰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쓰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푸는데 저는 일단은 정리하고 얘기할게요. 자, 요거 살리고요. 우리는 자, 하나 그림을 더 그릴게요. 자, 방금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자, 가로 유효전력, 세로 무효전력, 그리고 피상전력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 0.6 보이시죠? 여기가 100이었어.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아까랑 똑같으니까 60이야. 60은 어떻게 납니까? 100에다가 0.6. 그리고 무효전력 구할 겁니다. 이렇게 무효전력. 자, 무효전력은 당연히 뭐죠? 100에다가 사인 0.8 하시면 80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변압기 전 용량까지 공급한다니까 바로 피상전력 일정하니까 이렇게 원주상을 그립니다. 자, 잠깐 자, 이게 조금 옆으로 가서 자, 이거예요. 원래는 화면처럼 이렇게 풀려면 문제 조건에 그죠? 증가하는 부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역률이 1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자, 이 벡터도의 끝점이 부하 1의 벡터도죠. 그러면
하나가 더 있다 했으니까 여기 끝점에서 부하, 두 번째 부하. 근데 두 번째 부하인데 뭐죠? 역률이 1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하가 있는데 부하 증가했는데 역률이 1이다. 역률이 1이면 뭐죠? 유효 전력만 존재하니까 원주상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피상 전력 일정하니까 이렇게 피상 전력 보이죠? 이렇게 띡띡.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가서 여기가 바로 콘덴서 용량입니다. 지금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부하가 하나 있는데 조건 증가되는 부하가 있어서 원주상 밖으로 나갔죠. 변압기 용량 100을 벗어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죠? 콘덴서를 취해서 원주상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문제의 답이죠. 그러면 그림 보시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여기를 1번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2번이죠. 이렇게. 그러면 콘덴서는 이런 그림에서 보시면 1번 빼기 2번이죠. 자, 그러면 1번은 바로 100 곱하기 0.8, 80 보이죠? 2번은 여기. 자, 이거의 무효 전력을 구할 건데 지금 문제에서 여기 0.9 나왔죠? 그리고 요거 피상 전력 일정하니까 얼마죠? 100. 그러면 요 작은 삼각형, 직각삼각형 2번은 피상에다가 뭐죠? 사인. 즉 100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0.9 제곱에서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이거는 이해되시죠? 자,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답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채점 이어문들은 마음씨가 좋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없는데도 저희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계 다 이렇게 풀어요. 자, 한번 보세요. 풀이 과정 보시면 개선 전 무효 전력이 아까 1번, 요 80 나오는 거. 그리고 개선 후 콘덴서 설치 후 무효 전력. 그러면 여기가 작은 거. 그래서 이렇게 무효 전력 구했죠. 그러면 이 1번 빼기 2번. 그래서 36.41.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가 계산기 뜨면 36.41이다. 이거 이해되시죠? 1번, 2번, 요 2번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자, 정리하면 아마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채점 위원들은 마음씨가 좋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풀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에 이 조건이 없어도 다 이렇게 풀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외침이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수업을 듣고 그죠? 이렇게 풀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도 당연히 그죠? 맞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다 열려 있는데 채점위원들은 이런 걸 다 고수라 알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오케이 해줄 겁니다. 자, 소문제 2번 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유효 전력 증가분 나왔습니다. 우리는 딱 보는 순간 뭐죠? 델타 P야. 그래서 델타 P는 뭐 충분히 다 아시는 거니까 뭐 굳이 그림 안 그리고 바로 갈게요. 델타 P 나오면 카메라도 보이겠지만 우리가 변압기 용량 피상 전력에다가 당연히 뭐죠?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1. 자, 이거 빼주면 되죠. 지금 여기가 바로 변압기 용량이 뭐죠? 100이니까 100, 코사인이 0.9, 사인은 코사인 세타 1은 0.6. 그래서 계산하시면 3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기에 그죠? P로 되어 있는데 P가 헷갈려 유효 전력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당연히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델타 P 불어왔으니까 요거 변압기 용량 KV의 P상 100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돼요? 여기서까지 여기까지 바로 100에다가 0.9 여기 100이니까 요거 100에다가 0.9 90 요거 60은
100에다가 0.6. 그래서 요거는 90 빼기 60이니까 30인데 답만 쓰면 안 되니까 바로 이런 느낌. 마지막으로 한번 굽을까요? 이거 지금 이거 그래서 우리 여기 쭉 가서 요게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연장하시면 요게 지금 델타 P니까 요거. 근데 여기가 0.99 여기가 아이고 잘못 들어갔죠? 여기가 0.6이고 여기가 9니까 그럼 여기가 100이면 여기도 100이잖아요. 요것도 100. 요것도 100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보세요. 이거를 1번이라고 하시면 여기를 2번이라고 하시면 요 델타 P는 당연히 뭐죠? 1번 빼기 2번이니까 바로 여기 1번이 뭐예요? 요거니까 이 100에다가 0.9 그래서 100에다가 0.9 그 다음에 요것은 뭐죠? 0.6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